안녕하세요. 어린 왕자 루카입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 실행을 위한 100일 미션 중 30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역사 이재관의 첫 직장이었던 서울 우편 집중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역사 이재관의 1992년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9월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우편 집중국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문제는 바로 해결되었는데 기거할 집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시골집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시골집이 도로 정비 상황으로 재건축을 해야 했고, 큰형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넷째 형님이 산행 중에 낙상하는 사고를 크게 당하기도 하고, 조카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집안의 우환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팔남이녀, 10남매의 우애는 돈독해서 형제간에도 뭔가 일이 터지면 함께 고민하고 십시일반해서라도 해결책을 찾곤 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골에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찍 경제적 독립을 했고,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도 집안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서울 우편 집중국에 복직했을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병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신문 보급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했고, 그곳이 바로 한강로 한겨레 신문사였습니다. 보급소에서는 혼자 생활이 가능했고, 출퇴근 시간의 단축은 물론이고 숙식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새벽의 고단함을 극복해야 했고 체력이 뒷받침해야 했지만 한참 젊은 시절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 신문 배달은 제게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일이 가장 힘겨운 일이었지만 일단 출발을 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활기가 돌았습니다. 배달 구역은 보급소에서 3km 거리에 있는 신용산역 부근이었으며 일반 주택가부터 국제빌딩, 세계일보 본사, 중대영산병원, 데이콘 빌딩 등 근처 상가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면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는 동안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고 즐거운 상상도 해보고 때로는 콧노래도 부르고 흥겹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자전거로 배달을 했고 배달 구역까지 3km를 한강변을 따라 서빙고역과 용산 가족공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한겨울에는 한강변의 칼바람을 맞으며 그 길을 다녀야 했고 봄에는 진한 아카시아 향을 맡으며 기분 좋게 새벽길을 달렸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 배달을 기록했던 포토 에세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어두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배달을 나간다. 이젠 눈 뜨면 정확하게 그 시간이 돼서 일어난다. 재관은 새벽의 풍경을 동경한다. 모두 잠들어 있을 그 시간. 오늘 또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 정다운 신문 배달원의 모습, 우유 배달 아주머니, 청소부 아저씨, 시장 사람들, 조깅하는 부부, 독서실을 찾는 학생들. 재관아, 내가 왜 새벽 배달을 사랑하는지 알겠니? 나만의 시간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야. 나만의 고통과 기쁨이 있고 나만의 여유와 자유가 있어서 새벽을 사랑하는 거야. 재관아, 나에게 새벽 신문 배달은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삶의 터전이라는 걸 잊지 말자. 그 당시 포토 에세이나 일기장에는 스스로를 객관화하고서 말하거나 독백체의 글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새벽의 신문 배달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왔던 일로 저에게는 자기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성실을 요하는 일로 근면과 자기 절제를 바탕으로 다져나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홀로 새벽에 짙은 어둠이 깔린 시골 비포장 도로를 다녀야 할 때는 담력을 키워야 했고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가 불어올 때는 그 길을 뚫고 가야 하는 강인함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동설안의 강추위에도 새벽길을 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저를 깨워주셨고 꽁꽁 얼어있는 저의 신발을 연탄불 옆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겨울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신발을 신고 새벽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벽 신문 배달 상황은 시골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새벽 일은 단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골과 차이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보살핌 없이 저 스스로의 성실과 책임감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9월부터 1994년 3월까지 제 인생의 20대 초반은 이렇게 일상에서 내적인 성장을 하며 외적으로는 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직장생활과 사람관계에 대한 배움과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내적인 성장을 이루었나요? 한 번쯤 자신의 일상과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내적 성장을 했던 날들을 기록으로 남겨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나나 프로젝트 IUM 인생기록사 이재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프로젝트 IUM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사회를 대비한 자기 성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온라인 놀이터입니다. IUM 건국놀이와 창조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나나 프로젝트 IUM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꿈을 현실로 이뤄가는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